소강절이 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시, 주자 이전, 이유 묵지설자. 이것이 바로 주자 이전에 이미 무국의설이 있었던 거다. 단, 기주의 각 부동, 그 주된 뜻이 각각 다르다는 유자강절시 이기연, 유종원과 소강절은 기로서 말한 거고, 주자 즉 전이 리 언지, 주자는 전적으로 리로서 말한다. 무국이 태극의 무국은 주자가 말한 무국이 태극의 무국은 리로서 말한 거고, 소강절 유종원은 기로서 말한 거다 라고 이제 북계진시만 해도 주희의 제자죠. 이게 한참 뒤에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29번 북계자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강절이 주돈이보다 아랫사람이에요? 한번 연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생 연도 주돈이하고 소강절. 주돈이가 먼저로 알고 있는데 주돈이 몇 년이죠? 1017년이고 1017년에 나가지고 1073년에 죽고요. 1073년. 네. 그 다음에 소강절은 1012년에 나가지고 한 살 많네. 1077년에 죽고요. 그 동시대 사람이 1017년. 이제 1012년에 나가지고 12년. 77년에 죽고. 주돈이 저기 뭔가 태어난 해가 몇 년이라고요? 1017. 1017. 5년 선배네. 주돈이보다 5년 많구나. 나는 정명도 정의천 선생이 소강절을 우습게 보고 그래서 그 같은 또래인 줄 알았더니 정명도 정의천 같은 또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주돈이와 같은 또래네. 같은 또래가 주돈이보다 나이 많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북계진씨가 한 말이 맞네요. 그죠? 유종은 훨씬 유종원은 뭐 한참 앞이고.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773년이니까. 773년에 나가지고 819년에 죽었어요. 예.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리수 무형상 방체. 만화 무불 이위지 근저 추녀. 리는 비록 형상이나 방체가 없지만 만화 모든 조화가 무불 이위지 모든 조화에 근저 추유가 되지 않는 게 없다 이런 얘기야. 리가 근저는 이제 근거죠. 추유
지돌이 중요한 역할 이거를 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리. 이 리가 바로 무국이 태극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홀륜 극지지심 고로 위지태극. 그거는 그 리는 무국이 태극은 홀륜하면서 홀륜이라는 용어 여러 번 설명했죠. 혼전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면서 극지, 극지지심, 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걸 태극이라고 해요. 문공, 해차고, 문공은 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계진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4-1에서 4-2로 갔으니까 1-4가 전부 북계진시 얘기예요. 그렇죠? 1-4-3까지가 다 북계진시 얘기예요. 문공 해차고 주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 구절이라는 건 뭐예요? 무기태극을 얘기하는 무기태극이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소위 상천지대 무성무치 시해 무기자 시경에 나오는 상천지제 하늘의 작용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런 말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바로 무국을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만화지춘유 품위지 근저 요게 주자의 지금 무국이 태극에 대한 해설에 있어요. 만화지춘유 품위지 근저 요것은 태극을 해석한 거다. 우결이 비태극지의 부유 무국냐 하니 다소시 분명이라.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태극 바깥에 또 무국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과 무국은 두 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태극의 무형성, 무성무치성 이거를 의미할 때 무국이라고 그러고 태극의 만물의 춘유, 만물의 근저를 얘기할 땐 태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극 바깥에 또 태극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자가 결론을 내렸으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다. 요것도 역시 북계자의에 있는 말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1-4-1에서 북계진씨가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져 있지 않은 거죠. 수를 보니까 29는 북계자의 하권에 있는 거고 30분은 북계자의 하권에 있네. 똑같이 태극이에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 근데 먼저 딱 묶어버렸네요. 해석에. 그죠? 자, 그 다음 무성취 지시 무형상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얘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형상이 없다는 얘기다. 약, 소유, 성취, 변섭, 형상, 낙, 방체, 불득, 위지, 무구의.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리와 냄새가 있다면 그러면 섭, 형상. 섭이 뭐뭇에 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상의 관계를 하게 돼서 방체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형상, 방체. 방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득위지 무국의라. 무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문공, 해, 용, 무성무치. 문공해, 용, 무성치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그 말을 지금 주자의 태극도서 해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 이자지대. 이것은 두 글자의 대의를 말한 거다. 두 글자의 대라는 건 뭐예요? 무국. 네, 그렇습니다. 무국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 무성치라는 거예요. 사, 불박절이 길이 자유라. 이 표현이 박절하진 않으면서도 그 이치는 저절로 분명하다. 요거는 지금 북계대전집 42권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른 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홍문, 소위 무의 태극자, 역 가득이 문기 설지 상호와. 혹자가 물었어요. 주령기가 얘기하는 소위 무국이 태극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 상세한 설을, 설지상, 상세한 설을 들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국이 태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쌍봉요씨왈, 요 쌍봉요씨는 황면제의 제자죠. 사서집주 보면 쌍봉요씨의 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눴냐? 아우, 그 무기태극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고의 명의 추지하면 그 글자의 뜻으로 미루어 보면 소위 태극자, 소위 태극이라는 것은 개 천리지 존호운이라. 천리의 존귀한 이름일 뿐이다. 존칭일 뿐이다. 태극이란 천리의 존칭일 뿐이다. 극자, 지극지. 극이라는 것은 지극하다는 뜻이다. 춘유, 근저지명, 춘유, 지도리, 근원이라는 이름은
세지상원 소위 추국 근극시하라. 추뉴 근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소위 추국 근극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추자가 이게 지도리 추자예요. 지도리의 극, 근극은 뿌리의 극 이런 얘기.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추국 근국 요 얘기를 지금 추뉴 근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인 이 음양오행 합벽불공 이 차리 위 합벽지주 여호지 유추뉴 성인은 이 음양오행 합벽불공 이 차리위 합벽지주 여호지유 추뉴 성인은 음양오행 합벽 열고 닫히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그 속에서 음양오행이 합벽을 끊임없이 하는데 거기서 이 이치가 차리가 그 합벽의 주인이 된다. 예를 들면 문에 지도리가 있는 것처럼 주인으로서 합벽의 주인으로서 여겼다. 이런. 남녀 만물 생생불식 남녀와 만물은 낳고 나옴을 끊임없이 그치질 않아. 그런데 차리 이 이치는 그 남녀 만물이 생생한 그것의 근본이야. 생생지 본이야. 위 생생지 본. 예를 들면 목지 유 근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아. 지기제인 사람에게 이르러서 즉 만선지 소이생 만선이 생겨나는 바 만사지 소이 정자 만사가 안정된 바는 역 막비 차리 위지 근저 위지 추뉴원 이 리가 뿌리가 되고 추뉴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 시고 위지 극이라. 이런 까닭의 극이라고 말한 거다. 여기서 그 세 번째 줄 가운데 차리 위 합벽지주 요거 밑줄 쳐 놓으세요. 여 호지 유 추뉴 여기도
문에서 지도리가 있는 것처럼, 지도리가 없으면 그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고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 리가 모든 생겨나는 만물, 생생지 만물의 지도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도 요 리가 지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데도, 밥 먹는데도, 말하는데도. 요 리가 지도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리가 바로 뭐냐? 이게 무기태극이다. 만선이 생겨나고 만사가 안정되고 결정돼. 되는 것에 이 리가 근저하고 지도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극이라는 말을 쓴 거다. 설명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쌍봉류 씨. 주자가 하지 못한 그런 차원의 얘기도, 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질 않아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태자. 태극할 때 태자. 대무의 가지칭. 커서 더 가할 게 없다는 명칭이다. 태라는 거. 이것은 말한 거다. 기위 천하지 대춘유. 대근저야. 천하의 큰 지도리, 큰 뿌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연이나 범위지극자, 요 남극, 북극, 옥극, 상읍, 사방지극 지류, 계유, 형상지각연. 그러나 대저 극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남극, 북극, 옥극, 지배극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상읍, 사방지극. 요 34번 주 보세요. 시상송에 나오는 얘기. 상읍, 이익. 이런 거는 잘 찾으셨네. 상읍, 이익, 사방지극이다. 상이라는 건 이거 은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은나라가 이익이라는 건 공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날개라는 뜻이잖아요, 이익이. 근데 이익 그러면 굉장히 공손해. 은나라가 굉장히 공손할 때 어떻다는 거야? 사방지극. 사방의 중심이었다. 은나라가 천하를 다스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극은 모두 어떤 극이에요? 볼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유, 형상지각이야. 그래서 방소지 가지 지적할 곳이 있어요. 이 차극, 독, 무, 형상, 무, 방소, 고로 주자, 부가, 무극 이자의 명지라. 그런데 이 무극이 태극의 이 극은, 태극의 이 극은 홀로 형상이나 구체적인 방소가 없어요. 그래서 주령계 선생이 태극 앞에 다시 무극 두 글자를 첨가해서 그 의미를 밝히신 거다. 이기 무춘유 근저지성, 실위 천하지 대춘유 대근저야. 이 태극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춘유, 지돌이나 근저, 뿌리의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천하의 모든 사물에 거대한 지돌이면서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맨 앞에 있는 이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태극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지돌이나 근본이 없어. 그러면서도 천하의 가장 큰 지돌이면서 근본이 되기 때문에 무국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고할 무국이태극. 그래서 무국이태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기위 천하지 대춘유 대근저. 이 초비유 춘유 근저지 형례라. 고할 태극본문이. 그래서 무국이라고 태극이라고 얘기한 거다. 요 고할 무국이 태극은 위에 걸리는 거예요. 이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기 무춘유 근저지형. 이 실위 천하지 대춘유 대근저야. 고할 무국이 태극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춘유와 근저의 형체가 없으나 실제로 천하의 가장 큰 춘유고 가장 큰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형체는 없으면서 실제로는 극이야. 춘유고 근저야.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 또 뭐뭐이기 때문에 이기 위 천하지 대춘유 대근저. 이 초비유 춘유 근저지 형냐. 고할 태극본 무국냐. 천하의 가장 큰 지돌이면서 지돌이고 뿌리이지만 처음부터 이거는 지돌이나 뿌리의 형체를 전혀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도설에 태극본 무국냐. 태극은 무국에 근원하고 있다. 이거 본래로 해석하는 거야. 태극은 본래 무국이다. 라고 이거 무슨 본래라고 했나? 본래로 이광훈 선생님도 본래로 해석하죠. 태극본 무국냐. 이때 본은 본래. 태극은 본래 무국이었다. 좋습니다. 자, 요거 끝내죠. 자, 그래서 태극은 본래 무국이다고 얘기하신 거다. 차수 명의지조나 연여나 선유상은 독소지법 당선효기문의. 이 말은 비록 그 명칭과 대략적인 명칭과 의미이지만 명의지 조는 이제 대략적인 조잡한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선유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책을 읽는 법은 당선효기문의. 그 글자의 뜻을 먼저 우선 일단 알아야 된다. 문의 기통. 문자의 뜻이 통한 다음에는 그런 연후에 가의 국이지. 국이의. 그 의미를 구할 수 있다. 학자 구지차의
학자가 진실로 이 의미를 안다면 일용지간 일상생활에서 단장 정일이 양지어 미발지시 미발의 때에 아주 단정하고 장엄하면서 고요하게 미발의 중을 길러 그리고 이것을 이 험지어 이발지제 이발 상태에서 징험해. 그러면 이 이치의 묘함이 혹자역 가히 묵시이라. 이 이치의 묘함을 어떤 사람은 묵묵히 깨달아 알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무기태극에 대한 얘기인데, 무기태극을 요 쌍봉 요씨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발지 중에 명상과 정자 명상을 통해서 이 미발의 무기태극을 자기 속에서 체득해야 된다. 요게 주자의 스승인 연평 이통 선생께서 미발지 중을 구해라. 구미발지 중. 연평 단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자가 그 말의 의미를 연구하는데 그게 이제 중화 신설 구설 신설 속에 그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미발의 중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엄청난 논란과 철학적 얘기들이 지금 있었는데요. 쌍봉요 씨가 연평 선생이 하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요 씨는 황간의 제자면서 굉장히 퇴계가 좋아요. 이 쌍봉요 씨 해설을. 근데 율곡 편지에서 율곡이 쌍봉요 씨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쌍봉요 씨뿐만 아니라 북계진씨 뭐 잠실진씨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그 마음에 내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퇴계한테 합니다. 율곡이. 이런 건 잘못됐지 않았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퇴계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올바른 얘기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이 쌍봉요 씨나 이런 분들 네, 상당히 리에 밝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율곡은 리 쪽이 굉장히 밝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게 이제 결국 얘기하면 리에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르면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죠. 알면은 친근해지고 이 천착하기를 뭐 위에 이제 화담의 계열이니까 그쪽의 관점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공부하기를 마음을 두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깊이 잠심이 안 됐을 것이고 잠심이 안 되고 이쪽이 나름대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소신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 굳어지니까 이쪽에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율곡이 리에 밟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 그걸 제대로 증명만 해내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게 주리론적인 어떤 그 아주 근본적인 타당성과 그 근본적인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예상되는 또 비판론이 나오겠죠. 그쪽에. 그러면 이제 다시 21세기의 사칠 논변이 나오는 거죠. 나는 근데 그거를 이 싸움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뭐 아니 근데 싸움닭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싸움닭이라고 표현한 거는 지금 말하자면 이게 대척점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주론적인 어떤 그 소신과 그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를 들면 학자 하고 주기론적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론적 소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되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주기론이 잘못됐다. 그보다 근본적인 요소가 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말이 그 앞에 선제적인 작업이 기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가 근본에서 맞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문제제기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말하면 그 논전의 단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싸움닭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 철학 쪽에서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뭉개요. 그런 경향이 훨씬 많아요. 내가 그 퇴계 연보를 쓰신 분이 부산대학의 누구죠? 그분하고 그다음에 국학 그 번역원에 저하고 해서 그 이기론에 관해서 한번 학술 대회를 하는데 그날 김용욱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마 이동환 박사인가 번역원에 아주 얼굴이 둥실하고 그 말도 온유하게 이정환 어? 이정환 아니에요? 이정환 아니에요. 하여튼 언제 옛날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참 오래됐어요. 이동환 선생님 서울대 미학과 계신 분이요. 그래서 이동환 선생님 같아요. 내가 보기에. 서울대 그러니까 미학과. 그 이제 좀 그 양반은 이익적인 면에서 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연보 마시는 분 있잖아요. 아우 누구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 두꺼운 책 우리 만든 상을 샀잖아요. 그거 가져. 근데 그날 내가 싸움닭이라는 말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네. 김영희가 그날 만약 싸움닭 만장해가지고 그냥 막 저걸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기 소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하는데 그 대상은 뭐냐면 이에 대한 공격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싸움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닭이 그냥 깃발을 내세워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근자근하게 이가 이게 근원적인 어떤 우리 그 말하면 그 인간이라든가 우리 세상 만물의 근본이고 이것이 근원적인 힘이고 근원적인 태극이고 결류고 여기에 나오는 뭐 춘유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 못하죠. 아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싸움당 역할은 기 쪽에서 강하다니까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리 쪽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압도하면서를 못 하는 사람이 없죠. 그 이동환 씨도 그렇게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 거기는 내가 보기에 그 김명욱 아니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명욱이 얘기한 걸 받아가지고 전부 얘기를 못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맞서가지고 얘기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퇴계 선생님이 살아 있었으면 안 된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아니, 안 된다는 게 그러나 조곤조곤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그거는 이동환 선생이 지금 작고했어요. 제가 아는 그 이동환 선생님 작고하셨는데 서울대 미대 교수고. 근데 그거를 이거를 지금 그 기론자들 그 막 팍팍 튀는 그런 얘기들을 전부 설득시키면서 그 얘기를 제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엄청난 저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정 가지고는 안 되고 제 얘기는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논문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근본을 밝혀가지고 그야말로 그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적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의 입장에 볼 때 뭐냐면 이 세상의 만물의 존재체가 이냐 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쪽을 하기보다는 이런 요소도 있고 이런 요소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성선설하고 성악설 이견은 마찬가지예요. 맹자 시대에 그거하고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양상이 그 요사이는 성악설 쪽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기론 쪽에서 기적인 강하잖아요. 그 유벌 할라리의 그 호모사피엔스 끝나고 난 뒤에 그거 다 기론 얘기예요. 아니 그 쌓고 난 뒤에 이기동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게 완전히 순자적인데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 세상의 어떤 그런 이거 되게 종손인 차종선이 우리 이치혁 박사도 그런 얘기에 지금 솔깃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생각 없이 해서 했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얘기들에 솔깃하다는 얘기예요. 솔깃하지 않으면 그 책을 가지고 발표를 안 하죠.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당사자 아니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기운만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주 번박한 일반 참 아직까지 제대로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 관점이지만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태계스의 소론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양반은 참 당신 나름대로 확고한 그걸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인생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경이고 그야말로 겸손함이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고 가정의 소소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주 만물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게 그게 터득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저는 성자라고 봅니다. 그겠어요. 예. 그래서 뭐 함부로 성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은 못 보지만 하여튼 성자로 보면 어디 가니까 누가 뭐 동방의 성자 이런 말인데 그럼 동방을 앞에 붙이면 안 된다. 우주적이고 그 세상 천상천하의 모든 어떤 사물과 사람의 생명의 존재태를 다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슨 동방이면 그러면 서방하고 그게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근호봉 교수가 정석태다. 정석태. 그분이 일본 츠쿠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 뭐냐 하면 퇴계 가설에 나타난 가설을 통한 퇴계의 인물과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요전에 3권으로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냈는데 그걸 이번에 내가 700리 걷고 난 뒤에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벌써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번으로 케이스에 들어있는 건데. 권오봉 선생 작고 네. 하셨잖아요. 아 잡고 있죠. 응, 작고 하셨.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한방 교수가 교정을 마지막에 받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봤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이제 뭐 집안에 자녀들한테 주는 편지 가서니까 가서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태계의 사상과 임무를 그 말하자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틈틈이 자꾸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퇴계 선생이 만약 지금 새로 나오신다면 그 지금 김용옥 교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하다가 나온 자리에 그런 자리에까지 참여하셔든 하여튼 어쨌든 그런 기론들의 얘기들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전심전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고봉과 그 사단 지정 논한 거 보세요. 고봉이 그 대표적인 기론자잖아요. 기론자의 그 얘기들 다 받아주면서 그거 그 찌를 거 다 찌르고 공격하잖아요. 절대로 그냥 그 얘기가 안 되니까 말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그 기론자들하고의 역할은 언제냐면 국제퇴계학회에서 이상익 교수 아시죠? 예. 이상익 교수 대표적인 율곡 그 연구자잖아요. 거기 국제퇴계학회에 자주 와요. 그러면서 그 중국 그때 이제 무이산시 주자 고향에 갔을 때 그때 같이 갔는데 얘기하셨어요. 예, 얘기했죠. 그때 한 3시간 그 상해에서 같이 걸어 다니면서 그 얘기를 쭉 자근자근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보고 퇴계학 변호사래. 변호사 중에 변호사래 저보고. 그렇죠. 변호사 자체를 배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쉽질 않아요. 그 기론자들 막 팍팍 튀면서 얘기하는 거 반박하는 게 그 퇴계 선생이 고봉 그 얘기 하면서 그 얘기해 준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계처럼 그 원만하게 모든 걸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퇴계 뭐 리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그런 거 피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부족해서 피하는 거예요. 기론자들보다 힘이 한 10배 정도 더 많아야 돼요. 기운이 더 많아야 그게 제압이 되지. 비등비등 해가지고 제압이 절대로 안 돼요. 퇴계하고 고봉하고 비등비등 해봐요. 고봉이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퇴계가 저기 바다라면 고봉은 강물이죠. 그 정도 돼야 이게 얘기가 돼요. 퇴계가 강물의 주류라면 고봉은 지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A를 가지고 딱 얘기하면 스몰 A로 들어오는데 퇴계선생은 라지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 말이 어떤 거와 연결됐다는 것을 뭐 대전 주자 막 그냥 다 끌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이렇게 완전히 포용 흡수하는 거죠. 근원과 예. 핵심과 이 세부적인 것까지 환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기론자들이 함부로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태극도설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통서, 태극도설부터 시작해서 우선 주류론적 관점에 있는 모든 또 저기 맹자의 소론, 성선 해가지고 이걸 그 말하면 성리 대전을 완전히 다 깨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이쪽이 바다가 돼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해 불량수, 해 불량파 바다는 들어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좋아, 이게 막 그냥 그 기의 물결이 들어와더라도 그냥 그 바다가 그냥 다 포용을 하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율곡 저기를 이제 공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 되게 전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율곡 전공한 사람이 율곡을 공격해. 서울대 정원재 교수. 그래가지고 이상희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는 퇴계를 전공해서 한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런 게 서울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둘이 싸워서 승패가 안 나. 퇴계학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근본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율곡의 단점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이상이기하고 끝장이 안 나. 서로 티격태격하다 마는 거지. 네. 그 저기 우리 이번에 그 이광호 박사하고 그 한 5명이 문경 네. 하고 예천 관리에 그 문화유적을 답사를 했는데 거남서원을 갔어요. 거남서원이 우리 문경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음 이덕형, 그다음에 홍귀달의 아들인 홍여하, 손자인 그다음에 활제 이구, 그다음에 이만부, 청대 권상일 7분을 모셔놨는데. 아, 권상일이 거기 분이구나. 그렇죠. 권상일이 그 동네 출신이에요. 권상일이 동네에 거남서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남서는 미리부터 이제 여기 근방에 있었는데 권상이 나중에 태어났죠. 청대 권상일. 이제 청대 권상일, 청대 일기 유명하죠. 근데 그 양반들이 뭐냐면 율곡 비판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양반들은 학문적인 소론을 가지고 했더라고. 그렇죠. 물론 요전에 말씀하신 더 크게는 뭐 대산 이상정 뭐 이렇게 뭐 말하는 대산 이상정이 후배예요. 청대 권상일 후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맞아요. 전부 다 배양한 게. 그래서 그 거남서원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아무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태극동이 생양 챕터 2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들어가서 하여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서명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니고 다음 주는 하고요. 그 다음 주일이 쉬는 거예요. 6월 알겠습니다.